네, 7-2단원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4가지 수학 용어가 소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산포도, 편차, 분산, 표준 편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구했으면 됐지 왜 이러한 것들을 더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상황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았고요. 점수의 총합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내보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론 10점에는 A 선수가 더 많이 5발을 쏘았네요. 하지만 이 선수의 화살은 그때그때 좀 컨디션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B 선수는 아무리 쏘지 못하더라도 최소 8점은 얻고 조금 더 관역이 화살이 중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떨지 않고 고르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B 선수가 대표로 적절하겠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지, 값이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평균만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워요. 자, 두 선수의 점수는 같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죠. 자료가 화살이 골고루 퍼진 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자, 이게 한문으로요.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포도입니다. 흩어져서 분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흩어져서 분포하는, 위치하는 그러한 정도. 자,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그거를 구하는 것. 첫 번째 용어가 산포도였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편차, 그 다음에 분산, 네 번째는 표준 편차.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용어 편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각 별량, 각각의 자료에서 각각의 자료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의할 점은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 순서를 서로 반대로 생각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반드시 평균을 빼준다. 나중에 평균을 빼준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화 2가지가 있는데 평점을 받았다고 해요. 10명의 사람들이 평점을 줬는데 A 영화랑 B 영화가 어떤 점수들을 좀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A 영화를요, 평균을 구해보면요. 점수들을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랬더니 8점이 나왔어요. B 영화도 선생님이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봤더니 얘도 역시 8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A 영화, B 영화는 평균이 똑같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포 상태, 점수를 준 정도가 조금씩 다르죠? 자, 조금 더 해석을 하면 A 영화는 8점, 평균이 8점인데요. 여기에서 집중되어서 그렇죠. 아무리 못 받아도 7점은 받았어요. 7점과 9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에 이 B 영화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0점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못 받으면 6점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즉 A 영화에 비해서 B 영화는 평균 8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들이 좀 멀리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표로 다시 나타내보고 해석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아까 편차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 영화 같은 경우에 1번의 사람이 7점을 줬어요. 그러면은 7점에서 평균 점수 8을 빼면 마이너스 1이 편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한 20개의 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각각의 점수에서요, 평균 점수 8점을 빼서 나온 결과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차에 어떤 거는 0,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다 다른데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의 표에서요. 편차의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1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절대값을 다 씌우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을 씌울 때 더 값이 커지죠?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왔던 이 영화 1번이 준 점수랑 자, 마이너스 1이 편차로 나왔던 A 영화 같은 경우에 비교를 했을 때요. B 영화 얘가 더 평균에서 멀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절대값이 작은 거죠. 즉 얘보다는 얘가 절대값이 작고요. 얘보다는 얘가 작겠죠. 그러면은 평균에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자 이제 편차의 의미를 알아봤고 두 번째는 한번 이들을 다 더해 볼게요. A영화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의 편차가 3개, 0이 4개 있고요. 1이 3개 있죠. 그러면은 다 더했더니 0이 나왔어요. 자, B영화는 편차의 전부 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가 3개, 1이 2개, 2가 2개, 그 다음에 0이 하나 있고요.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얘도 0이겠죠? 그러면은 다 더해주면은 역시 0입니다. 자, 모든 편차의 합이 0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우리가 더해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다 0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하지 않고 제곱을 더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각 편차의 제곱을 더해서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 볼게요. 자,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는 평균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전체 별량 개수. 자, 이렇게 구한 식이 바로 뭐냐면요. 두 번째 용어인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자, 분산을 한번 그러면 구해 볼게요. A 영화 같은 경우에 평점의 분산을 구하면요. 자, 전체 별량이 10명의 사람이 준 점수니까 10개겠죠. 그러면은 각 편차의 제곱을 해서 10개를 다 더해 볼게요. 자, 0인 거는 식에서 지우고 그냥 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1, 1, 1, 1, 1, 1. 자, 10분의 6이 나오죠? 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것에 식을 대입을 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봤더니 5분의 3이 나옵니다. A영화 평점의 분산은 5분의 3이고요. B영화의 평점의 분산은 제곱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갈게요. 자, 숫자가 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오죠? 0인 거는 패스하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10분의
자, 2, 2, 4, 1, 4, 4, 1, 4, 1, 1, 4. 그러면 5, 9, 13, 14, 17, 18, 19, 23이 되겠네요. 그렇죠? 24네요. 그러면은 10분의 24 해서 자, 5분의 1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A영화 평점의 분산 B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산의 값이 B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분산 공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숫자가 갑자기 5분의 12로 확 커지는 경향이 있죠. 자, 통계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자료가 너무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의미는 충분히 담은 채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근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다시 말하면은 분산의 루트를 씌운 이 값을 가지고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을 먼저 구하고 루트를 씌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정말 중요하고도 기본적인데 꼼꼼히 공부해야 하는 이 네 가지 공식을 한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평균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편차라는 것은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 그리고 분산은 이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눴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